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소속 석박통합과정 박진우입니다. 제가 이번 PYSR 논문 리뷰에서 진행할 논문은 Enhancing the Locality and Breaking the Memory Bottleneck of Transformers on Time Series Forecasting 이름의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 리뷰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로그 스파스 트랜스포머는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타임 시리즈 포어캐스팅 방법론들은 시계열 데이터의 로컬 정보를 보존하지 못한다는 로컬리티 어그노스틱 문제와 시퀀스 랭스에 대해 쿼드라틱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발생하는 메모리 보틀넥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로컬리티 어그노스틱 문제를 해결하고자 코슈얼 컨볼루션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컨볼루셔널 셀프 어텐션을 제안하며 로그 스팔스 어텐션을 통하여 메모리 보틀넥 문제 역시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타임 시리즈 포어캐스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간단한 노테이션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에 빨간색으로 포인팅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n개의 유니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를 의미하는데요. 이 n개의 유니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가 전부 모여서 이제 하나의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가 아닌 하나의 유니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를 보았을 때 이 1에서 t0까지가 이제 의미하는 것은 1 시점에서 t0 시점까지의 이제 포인트 밸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zit가 결론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i번째 타임 시리즈의 t 시점까지의 포인트 밸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 시리즈 포어캐스팅의 목적은 결국 주어진 히스토리컬 데이터로부터 이제 이후 타우 시점까지의 값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타우는 저희가 어느 시점까지를 이제 예측할지에 대한 값으로 저희가 사용자가 지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통해서 이 t0 시점까지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통해서 t0 플러스 1에서 이 t0 플러스 타우 시점까지의 값을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저희는 이 타임 포인트들의 밸류 값만을 넣지 않고 이 x라는 값도 추가적으로 이제 모델에 넣어주게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특정 차원의 타임 베이스드 코버리아트 벡터입니다. 이는 이제 전체 타임 피리어드에서 주어져 있다고 알려지는 정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day of the week 그리고 hour of the day 같이 일종의 타임 인베딩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피규어를 다음과 같이 그려봤는데 총 5개의 차원을 가진 타임 시리즈가 있을 때 총 5개의 차원을 가진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가 있을 때 이 하나를 이제 타임 시리즈라고 해서 이 하나가 유니베리에이트인데 이 5개의 유니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가 모여서 하나의 이렇게 총 데이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빨간 부분을 예측하고자 할 때 이 t0 시점까지의 이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통하여서 이 이후에 타우 시점까지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이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이제 모델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간단한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하나의 긴 이제 로우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로우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델에 넣을 수는 없고 다음과 같이 특정 윈도우로 이제 잘라서 데이터를 모델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당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차원수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저희가 사전에 정하는 이 T0 보통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는 윈도우 사이즈라고 하는데 이 윈도우 사이즈를 가지고 이 타우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는 프레드 랭스나 이제 프레딕션 호라이즌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T0 시점까지의 값을 가지고 이후에 이 타우 시점까지의 값을 계산을 해서 이 실제 값과 이 예측된 값의 차이를 좁히는 방향으로 이러한 딥러닝 모델이 학습하게 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장표에서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데이터가 들어갔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나씩 타임 스텝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모델에 이러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저는 임의로
이렇게 한 스텝만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예시를 들었는데 이 스텝도 역시 사용자가 정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Z와 X가 주어졌을 때 이 Z에 대한 이제 저희 그 타임 포인트들이었죠. 그래서 이 Z의 미래 시점 값에 대한 조건부 결합 확률을 모델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때 이 파이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러너블 파라미터로 이것은 이제 모델에서 학습하게 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observation 그리고 이 historical 데이터와 이 코베리언스를 이렇게 컨캣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모델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구해진 전체 데이터들로 이 예측값인 ZT의 분포를 예측하는 것이 이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태스크의 목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트랜스포머 모델의 셀프 어텐션이란 개념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델의 이름이 로그 스파스 트랜스포머인 만큼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여 이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진행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포머의 개념이 간단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트랜스포머의 개념이 사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다룰 수 있는 개념은 아니고 이 트랜스포머란 모델 자체의 내용이 어렵고 좀 방대해서 아마 제가 여기서 한꺼번에 모든 내용을 커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주소 남겨준 것처럼 이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선 교수님의 트랜스포머 관련 강의 자료를 다음과 같이 영상을 찍어 주셔서 이렇게 올려둔 것인데 해당 내용을 참고한다면 훨씬 더 해당 논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랜스포머의 수많은 내용 중에 이렇게 셀프 어텐션 내용만 먼저 다뤄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셀프 어텐션이란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러한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was too tired라는 문장이 있을 때 여기서 저희가 it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장에서 이를 가장 it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주어가 들어와야 합니다. 이때 해당 문장에서 주어는 이 애니멀과 이 스트리트 이 둘 중 하나일 텐데 이 it이 이 둘 중에 어느 것에 더 집중해야 할까라는 것을 이 셀프 어텐션 과정을 통하여 이제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 셀프 어텐션의 역할은 it이라는 단어를 인퍼런싱 할 때 자기 자신과 다른 모든 단어들이 얼마나 더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까먹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해당 이미지는 여기 아래 출처에 표시해둔 것처럼 이 제이 알라마님의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it이라는 단어를 볼 때 다음과 같이 이제 더와 it이라는 단어에 대한 어텐션의 웨이트를 볼 때 이 더와 애니멀에서 이 웨이트가 가장 컸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러한 셀프 어텐션 절차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프 어텐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인풋 벡터가 들어왔을 때 이에 대한 커리키 밸류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이 커리키 밸류라는 개념이 사실 트랜스포머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으시다면 이제 조금 낯설고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먼저 다음과 같이 제가 간단하게 정의와 예시를 통하여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리의 정의는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단어의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다른 모든 단어들에 대하여 이제 스코어링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특정 단어를 볼 때 만약에 저희가 이 특정 단어, 즉 이제 it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볼 때 이 it이라는 특정 단어에 해당하는 것이 이 쿼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키는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단어를 포함하여 이제 모든 다른 단어를 의미합니다. 이는 이제 라벨과도 같은 역할을 하여서 커리가 들어왔을 때 해당 커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단어를 찾을 때 해당하는 모든 다른 단어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 해당 예시에서 이 초록색으로 표시해둔 것처럼 이렇게 모든 단어를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value는 키와 연결된 실제 단어를 나타내는 인베딩 벡터를 의미합니다. 이게 사실 완벽하게 맞는 예시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후 과정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커리키 밸류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예시를 볼 때 이 K, 이 모든 인풋들과 이 Q, it을 비교하여
이제 가장 유사해 보이는 단어인 이 애니멀을 골라서 이에 대한 밸류를 가져오는 것이 이 셀프 어텐션의 절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쿼리키 밸류를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인풋 시퀀스인 이 I am a student라는 문장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I am a student에서 임의로 이제 네 번째 순서인 이 student라는 토큰에 대해서 쿼리키 밸류 연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tudent라는 토큰이 들어온다면 이에 대해서 이 특정한 이 WQ 그리고 WK, WV라는 행렬을 곱해줌으로써 다음과 같이 이 쿼리키 밸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원본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이 쿼리키 밸류에 해당하는 벡터들은 원래 단어의 임베딩 벡터보다 더 적은 차원수를 가지도록 설계하고 있는데 이는 나중에 멀티헤드 어텐션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본 트랜스포머를 기준으로 본래의 이 스튜던트라는 단어는 여기가 이제 512차원을 가지고 있고 이 WQ, WK 그리고 WV의 연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QKV는 여기는 이제 64, 64, 64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해당 부분에서 학습되는 부분은 이 쿼리키 밸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곱해주는 행렬인 이 WQ, WK, WV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 쿼리에 대해서 어떤 단어, 즉 이제 어떤 키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해당 예시에서는 이전에 저희가 스튜던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WQ, WK, WV 매트릭스와의 연산을 통해서 스튜던트에 대한 쿼리키 밸류를 구했던 것처럼 I am a student에서 첫 번째 단어인 이 I에 대해서 이전에 그 해당 연산 과정을 전부 거쳐가지고 이 I에 대한 쿼리키 밸류 값을 모두 얻었다고 가정한 후에 해당 예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i에 대한 쿼리가 구해져 있고 이 i에 대한 쿼리에 대해서 이제 모든 토큰의 키에 대해서 곱해준 후에 곱해져가지고 이제 다음과 같이 이 128, 32, 32, 128의 값을 이제 얻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값들에 다음과 같이 이제 루트 DK 값을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요. 이 루트 DK 값을 나눠줘서 다음과 같이 16, 4, 4, 16이란 값이 나오고 이 값들에 대해서 이 소프트맥스 연산을 취해줘서 이러한 어텐션 값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소프트맥스를 통해 나온 값이 의미하는 것은 해당하는 단어에 대한 이제 집중도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이 쿼리 i에 대해서 이 쿼리 i와 이 키 i에 대해서도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 해당 과정을 연산해 준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전 과정을 통해서 나온 값 이 0.4, 0.1, 0.1, 0.4는 쿼리 i와 모든 단어들의 이 키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 i는 다음과 같이 자기 자신인 i와는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이 스튜던트와 특히 이렇게 연관성이 높게 나온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저희는 집중하고자 하는 토큰의 값, 즉 i와 스튜던트에 대한 값을 크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토큰들, 이 m과 같은 이러한 토큰들에 대한 값을 작게 만들어주는 연산을 진행해주고자 이렇게 나온 여기 이렇게 나온 값들을 각 토큰들의 밸류와 곱해줘서 이 밸류와 곱해준 후에 이 각 값들을 이제 모두 더해줘서 최종적인 어텐션 스코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페이지는 이 전에 페이지에서 구했던 이 모든 값들을 더해서 이 하나의 어텐션 밸류가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러한 과정이 하나하나 어떻게 차근차근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고자 약간 하나하나의 값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해당 과정은 인풋의 모든 토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행렬 연산으로 한꺼번에 계산된다는 것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각 차원이 의미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각 로우들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인풋이 들었을 때 이 인풋에 대한 워드 토큰들이며 총 이렇게
512차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I am a student라는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스페이스바 기준으로 토큰으로 자른다면 총 이제 I am a student라는 4개의 로우와 다음과 같이 512의 컬럼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매트릭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WQ, WK 그리고 WV 매트릭스를 곱해주는 연산을 통해서 구해지는 이 쿼리 키 밸류는 각 쿼리 키 밸류에 이제 각 로우는 각 로우별로 이제 64차원을 가지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멀티헤드 어텐션입니다. 저희는 한 번의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여러 번의 어텐션을 수행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수행해주는 이유는 한 쿼리 토큰에 대해서 약간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들었던 예시인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was too tired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it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각 단어의 어텐션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 어텐션을 수행했을 때는 이 더와 애니몰에 유난히 크게 나왔었지만 이 두 번째 수행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 tired라는 이 단어에 더 크게 나온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어텐션이 서로 다른 값이 나오는 이유는 이 it이 어떠한 단어를 볼 때 이 객체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이 원인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등에 관한 이유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멀티헤드 어텐션의 목적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트랜스포머의 논문인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에서는 이 멀티헤드 어텐션의 수를 총 8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즉 이제 8개의 서로 다른 관점으로부터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모든 연산을 진행하여서 얻은 이 어텐션 값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어텐션 값들을 모두 이제 컬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컨캐트네이트 연산을 진행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차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가 이 행렬의 차원을 유의 깊게 봐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512이고 이 부분이 64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최종적으로 컨캐트네이션 연산을 통해서 나온 이 매트릭스를 보면은 사실 뭐 지금 여기서는 이러한 형태로 나왔지만 사실 논문의 수치를 그대로 따른다면 이 해당 부분은 이제 512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은 64 곱하기 8이 돼가지고 이 부분도 512차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즉 이 해당 매트릭스는 그 원본 논문에 따르면은 이 512 by 512의 이제 정방 행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이전 과정을 통해서 구해진 이 모든 값들이 이 컨캐트네이트 된 이 최종적인 값을 이 W0라는 이제 러너블한 파라미터와의 연산을 통해서 원래 인풋 차원과 동일한 차원의 이제 아웃풋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이 W0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512 by 512의 이제 정방 행렬로 나오듯이 이 W0도 이제 512 by 512의 이제 정방 행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W0 역시 아까 WQ, WV, WK와 동일하게 이 역시도 이제 러너블한 파라미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은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제 유의 깊게 볼 것은 역시 러너블한 파라미터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인풋과의 고변사를 통해서 그 QKV를 만들어내게 되는 이 WQ, WK, WV와 이 최종적인 이 어텐션 스코어들이 나오고 이 값들을 모두 컨캐트네이트 한 후에 곱해주는 이 W0라는 매트릭스가 이제 러너블한 파라미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입니다. 저희가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진행할 때 만약에 T 시점이 있고 T 플러스 1 시점을 예측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T 플러스 1 시점을 예측하는데 이제 T 플러스 2 시점이나 T 플러스 3 시점의 값을 이제 이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부분을 이제 마스킹하여 이제 모델에 넣게 되는 것이 넣고자 하는 것이 이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까 제가 이제 QK 이 연산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루트 DK로 나눠준 후에 이 m이라는 임의의 행렬을 이제 곱해주게 됩니다. 이 행렬을 곱해주면 이러한 행렬에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제 마스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후에 소프트맥스 연산을 거친다면 이렇게 0의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마스킹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드렸고 다음으로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론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nhancing the Locality of Transformer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간단한 시계열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이는 호주 퀸슬랜드 주의 이제 기념품 가게의 월별 매출 데이터입니다. 이 해당 데이터를 보면은 저희가 이 전체적인 틀로 보았을 때 이렇게 트렌드가 상승하고 이렇게 스케일이 점점 이제 커지는 이러한 모습은 저희가 전체적인 틀을 보았을 때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시해둔 이 파란색 박스 내에서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를 보았을 때는 이것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방법론을 해당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시계열 패턴은 휴일이나 갑작스러운 날씨 등으로 인하여 이제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찰된 포인트가 정말로 이상 징후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변화 시점인지 등 어떠한 패턴의 일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포인트 단위로 확인하기보다는 이 로컬 컨텍스트 단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까지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테이션 레이어는 쿼리와 키의 유사성을 이러한 로컬 컨텍스트를 반영하지 않고 포인트 와이스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볼루션 셀프 어텐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컨볼루셔널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의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던 어텐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의 바닐라 트랜스포머는 결국 스트라이드가 1이며 커널 사이즈가 1인 컨볼루션과 동일합니다. 이 해당 경우에는 이 데이터 포인트 단위로 이 쿼리와 키의 유사성을 구하는 것인데 이는 결국 전체적인 로컬 컨텍스트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여 관측된 데이터가 정말 어노멀리인지 아니면 그저 변화하는 시점의 포인트인지 아니면 이제 패턴의 일부분인지 등을 이제 확인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해당 예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가 사실 먼저 여기는 이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여기는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반면 이 둘이 같은 어떠한 그런 유사성을 가지는 것이 이러한 포인트 와이스한 방법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컨볼루셔널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의 트랜스포머는 이제 스트레이드가 1이며 커널 사이즈가 K인 컨볼루션을 사용함으로써 이 로컬리티 어널리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미래 정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정보는 이제 반영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예측해야 하는 시점 t가 있으면 t 시점 뒤로만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컨볼루션을 이제 코주얼 컨볼루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코주얼 컨볼루션을 사용함으로써 만들어진 커리와 키는 로컬 컨텍스트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의 시뮬러리티 계산에 이러한 로컬 세이프가 더 들어감으로써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 Enhancing the Locality of Transformer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컨트리뷰션인 이 Breaking the Memory Bottleneck of Transformer 파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연구의 모티베이션을 얻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트래픽 F 데이터셋에 대해 학습된 어텐션 패턴에 대해서 이제 정성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먼저 풀 어텐션에 10개의 레이어를 가지는 기존 바닐라 트랜스포머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 학습된 어텐션을 다음과 같이 시각화한 것입니다. 해당 피규어를 보시면 이 레이어 2, 이 파란색 부분에서는 이렇게 글로벌 패턴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6과 10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정한 패턴에 대해서만 이 특정한 패턴에 디펜던트한 이러한 스팔시티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이런 글로벌 패턴을 보지 않아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프레딕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이제 성능이
특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어떤 형태의 이제 스파르시티를 이제 도입할 수 있음을 이 해당 피규어를 통해서 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스파르시티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풀 어텐션이 아닌 이제 다른 어텐션을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존에 사용하던 이 풀 셀프 어텐션의 경우에 대한 이 단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 셀프 어텐션의 경우 길이가 L인 시퀀스가 인풋으로 들어올 경우에 모든 셀 페어에 대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이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올더 루브 L 제곱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이 해당 부분을 보시면은 이 한 부분에 대한 어텐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어텐션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길이의 시퀀스 인풋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풀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이제 길이의 시퀀스를 이제 인풋으로 넣었을 때는 이 메모리 코스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모델링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논문에서는 로그 스펄스 트랜스포머를 제시합니다. 이는 레이어의 각 셀에 대해서 오직 올더 로브 로그 L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만이 발생하고 최대 올더 로브 로그 L의 레이어만을 스택한다면 모델이 모든 셀의 정보를 참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그 스펄스 트랜스포머를 사용한다면 총 메모리 코스트는 올더 로브 L 로그 L 제곱만이 이제 발생한다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수식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저희는 i를 새롭게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ilk는 k번째 레이어에서 k 플러스 1번째 레이어까지 계산하는 동안 참조할 수 있는 모든 셀의 인덱스 집합으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기본 트랜스포머의 스탠다드 셀프 어텐션은 결국에는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나오는 이 ILK 값은 결국에 저희가 이 J 시점에 대해서 이제 한다고 한다면 이 J 시점 이전의 모든 값을 참조해야 하기 때문에 이 ILK가 이 값과 이제 동일한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즉 과거의 모든 셀을 참조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인풋 랭스 L에 대한 이제 쿼드라틱한 컴플렉시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해당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ILK를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서브셋처럼 이제 인덱스를 구성하여서 이 ILK의 크기가 이 L에 기반하여 너무 빨리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이 인덱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바로 이 로그 L의 크기에 이 ILK의 크기가 이제 비례하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해당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SLK를 새롭게 정의하게 됩니다. 이 SLK가 의미하는 것은 K번째 레이어까지 특정 셀 L의 정보가 전달된 이제 모든 셀의 인덱스를 포함하는 집합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결국 만약에 이제 해당 셀에 있으면은 이 해당 셀로부터 이 정보가 전달된 이 모든 셀의 인덱스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모든 셀이 자기 자신과 이전 셀로부터 모든 정보를 수신하도록 만들려면 스택된 레이어의 수 tilde KL은 이 해당 수식을 이제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해당 부분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수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도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 듣는 분들도 이해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이제 이를 간단하게 말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더 많은 토큰들과 만나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므로 가장 적은 직선으로 이제 많은 토큰을 지나게 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한 번 가는 것이 똑같지만 이 직선을 통함으로써 이 직선은 이제 이 레이어들의 이제 모든 토큰들의 정보를 이제 가지고 지나가므로 이러한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이러한 직선이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음과 같이 셀이 이제 익스포넨셜 스텝 존을 가진 이전 셀과 자기 자신만을 참조하도록 하는 이제 로그 스펄스 셀프 어텐션을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모든 L과 이제 L보다 작은 J에 대해서 인덱스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조금 이제 효율적인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어텐션을 구성을 하였다는 것이 이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론 중 하나였습니다.
이때 로그 스펄스 셀프 어텐션은 다음과 같은 베리에이션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로컬 어텐션은 각 셀이 왼쪽의 윈도우 사이즈, 올더러블 로그 이해를 가지는 셀을 어텐드하여서 더 많은 로컬 인포메이션, 예를 들어서 이제 트렌드 등을 더 잘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 부분을 좀 더 반영하자고 하는 것이 이 로컬 어텐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스타트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길이 L의 전체 입력을 시퀀스로 나누고 이 각 시퀀스에 대해서 이제 로그 스펄스 어텐션을 전략을 전부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도 이렇게 똑같이 사용을 하고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 이 리스타트 어텐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로컬 어텐션과 이 리스타트 어텐션을 이제 함께 사용하는 방법 역시 가능하니까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논문에서 실험은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지령하고 있었는데, 먼저 이 신세틱 데이터와 릴 월드 데이터 두 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에서 매트릭으로는 다음과 같이 로우 컨텐트 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신세틱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n이 의미하는 것은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의미하고 있고, 이 A1, 2, 3는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0에서 60에서 이제 랜덤하게 생성하는 그런 의미의 숫자이고, 이 A4는 이제 A1과 A2 중에 이제 가장 큰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신세틱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이제 특정 타임 시리즈 데이터 포인트 이제 T0가 있으면 이 T0 이전의 데이터 포인트들을 통하여서 이 T0 이후에 이제 24 스텝을 이제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타임 시리즈 포어캐스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T0는 20 다음과 같이 24에서 192 범위 내에서 이제 변경하면서 이제 8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셋을 이제 생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험에서 이제 베이스라인으로는 이제 3개의 LSTM 레이어를 사용하는 통계 기반 시계열 예측 모델인 딥AR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 딥AR의 히든 사이즈를 이제 20, 40, 80, 140, 200으로 바꿔가면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보시면 트랜스포머는 기존의 셀프 어텐션을 수행한 실험 결과가 아니라 이 실험에서 사용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는 3레이어의 기본 트랜스포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험 결과 이 T0가 늘어날수록 딥 AR 내 LSTM이 이제 롱텀 디펜던스를 잘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성능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릴월드 데이터셋입니다. 사용된 릴월드 데이터셋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롱텀 그리고 쇼트텀에 대한 포캐스팅 실험 결과입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이제 트래픽 C와 이제 엘렉트릭 셀의 C 데이터를 통하여서 컨볼루션 셀프 어텐션의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베이스라인 모델로는 이제 아리마, ETS, TRMF, 딥AR 그리고 딥스테이트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쇼트텀 포캐스팅의 경우에는 7일 동안의 롤링데이를 예측하게 되는데요. 이 롤링데이란 이제 예측 기간은 1일이고 이 예측 시작 시간은 이제 당일 예측을 평가한 후에 하루씩 이제 이동해 가면서 이제 예측을 진행하는 것이 롤링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롱텀 포캐스팅의 경우에는 이제 7일 앞을 이제 다이렉트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7일 뒤 트래픽을 예측하는 문제인 이 T-C7D는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숄트텀 및 롱텀 디펜던스를 잘 포착해야 하는데, 해당 결과를 통해서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 롱텀 디펜던스 모델링 능력이 뛰어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실험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결론적으로 로그 트랜스포머가 이제 모든 방법론에 비하여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컨볼루셔널 셀프 어텐션에 관한 실험 결과 장표입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커널 사이즈를 1, 2, 3, 6, 9로 변경하면서 이제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엘렉트리시티 데이터에 대해서는 커널 크기가 2, 3, 6, 9인 모델이 기존 트랜스포머, 즉 이제 K는 1인 경우보다 이제 R 0.5 측면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있지만, 이 R 0.5란 부분은 이제 이쪽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는 이제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이 값들이 이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엘렉트리시티 데이터가 덜 까다롭고 이제 코베레이트 벡터가 이미 모델이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더 큰 로컬 컨텍스트를 아는 것이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이제 트래픽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커널 사이즈가 이렇게 점점 커질수록 훨씬 더 이제 더 정확한 예측을 하며 이제 성능 개선폭이 이제 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았을 때 이제 트래픽 데이터처럼 뭔가 이제 좀 복잡한 데이터셋을 가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로컬 컨텍스트를 고려하는 방법론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 부분은 이 커널 사이즈가 이제 로스 수렴에 얼마나 이제 영향을 미치나에 관한 것을 이제 피규어로 나타낸 것인데 이 오른쪽이 이제 엘렉트리시리고 이제 왼쪽이 트래픽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커널 사이즈가 여기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 초록색이 1, 파란색이 3, 빨간색이 9를 나타내는데 이 커널 사이즈가 클수록 이제 더 빠르게 수렴하고 에러가 더 빠르게 낮아진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팔스 어텐션에 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 로그 스팔스 트랜스포머를 이제 풀 어텐션 트랜스포머와 이제 비교한 장표인데 이 엘렉트리시티 F에서는 이제 비슷한 결과를 얻었지만 이 트래픽 F에서는 이제 풀 어텐션에 비하여 로그 스팔스 트랜스포머가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이제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 메모리 사용량을 동일하게 했을 경우에는 로그 스팔스 트랜스포머는 더 효율적으로 성능이 좋았고 인풋 랭스를 동일하게 한 경우에는 로그 스팔스 트랜스포머가 더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성능은 더 좋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TRMF 그리고 DeepAR 같은 모델과도 이제 비교했을 때도 다음과 같이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델의 성능이 가장 좋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션 말씀드리면서 논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태스크에 트랜스포머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특히 컨볼루션 셀프 어텐션과 로그 스팔스 어텐션을 이용하는 로그 스팔스 트랜스포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시계열 데이터의 로컬 정보를 보존하지 못하는 로컬리티 어그노스틱 문제를 해결하고자 코주얼 컨볼루션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컨볼루셔널 셀프 어텐션을 제안하고 있고 시퀀스 랭스에 대해 쿼드라틱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발생하는 메모리 버틀넥 문제를 해결하고자 로그 스팔스 어텐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러한 방법론들을 사용하여서 효율적으로 좋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당 논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리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